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여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주요 정치 일정들이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 여야 대표회담이 이제 무기한 일단 연기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앞서서 실무 협상도 좀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좀 이렇게 좀 엇갈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진전을 보지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을 좀 번 셈이 된 것 같아요. 여야 대표회담 실무 협상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그 답변에 앞서서 네. 지금 그 학생들 개학 시즌과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글쎄요. 매우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네. 다시 팬데믹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예.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게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5일 만약에 만남 예정이 그대로 됐다고 하면 과연 이게 만남이 성사될 글쎄요. 수 있을지 예. 정도로 그 양측의 이견이 굉장히 분출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 시간을 갖게 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게 국민들이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두 대표가 만나는 게 뭐 이렇게 어렵나.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무슨 다른 나라 국가들끼리 정상끼리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지금 민생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형식 구애받지 않고 늘 좀 자주 만나야 될 텐데 왜 저러나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이 양당 또 두 대표가 정말 국민 민생을 위한다기보다는 지지자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예. 민생을 위한 실익보다는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누가 이 회담을 통해서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지 이런 모양새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표 코로나에서 회복돼서 오시면 좀 그런 거 다 털어내고 형식보다는 내용, 국민 민생 먼저, 지지자는 좀 나중 이 원칙으로 좀 회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생중계를 하느니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했을까요? 네. 글쎄, 이제, 그거는 좀, 실무회담도 사실은 직접 만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만나기로 했다고 하다가 생중계 블랙홀에 지금 양당이 다 빠져버린 그런 형국인데요. 애초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리더십이 더 공고해져서 콘크리트 리더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정권을 쥐고 있는 그런 대표가 아니고 약간 모래 위에 어떤 기반을 가진 그런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신재호 전략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양당 대표가 합의를 하더라도 또 와서 의원들의 어떤 추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원내대표가 협상해가지고 합의해도 또 돌아가면 의총에서 결렬되고 이런 예들이 많았잖아요. 마치 그걸 보는 듯하다. 미리 당겨서 이제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정권이 없는 당대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특검법 발의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대표의 제안에 빨리 화답을 해서 의외였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보여주기식 어떤 생중계라는 거를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과거에 그 송영길, 이준석 대표가 TV 라디오 토론도 여러 차례 하긴 했었죠. 당대표끼리. 그렇지만 이거는 긴 공백을 거쳐서 정말 여야 대표가 이제 안정적인 상황에서 여당이 그렇게 만나는 첫 회담에서 생중계 논란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없는, 부질 없는 그런 논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며칠 동안 숨고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협상을 잘 해서 이런 그 쓸데없는 생중계 얘기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내용과 형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좀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뭐 보면은 이제 금투세 오늘도 뭐 정책 토론회 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이제 폐지하자 이쪽으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좀 접점이 찾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의제들은 토론을 할 일이 아니고요. 예. 두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해서 뭔가 합의를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데 네. 일단 해병대원 특검법하고 금투세 관련해서 두 대표가 놓여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달라요. 해병대원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굉장히 난이도 높은 숙제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생각과 당내 그 의사결정에 권한이 있는 의원들의 생각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데 아까 김유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장악력이랄까 이제 기반이랄까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과연 많은 의원들의 생각과 다른 한동훈 대표의 이 제3자의 추천 특검 안을 당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해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난이도 높은 숙제이고요. 킬러 문항이군요. 네, 네. 킬러 문항이죠. 예.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조금 곤혹스러운 이슈이기는 하나,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생각과,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당내 아직 다수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당내 장악력이라든가 이 조직 기반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 이견은 그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큰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거기는 이제 합의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이런 두 대표의 이 현안에 대한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예. 이렇게 달라서 과연 두 대표가 만나서 저 현안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조금 그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거 제외한 나머지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합의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뭐 대표회담은 조금은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은 이제 번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막 선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도 뭐 뜬금없는 막 통일 독트린 막 이런 거 발표하시더니 예. 8.15 광복절에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뭐 내년 1월 1일에 뭐 시행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막 이런 선언 이런 거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에 여야가 이건 합의로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한다 이렇게 예. 했던 것이고 2년간 유예 기간을 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 날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합의해서 시행하기로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뭐 국가들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이거를 여야 합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폐지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여야 협상할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좀 논의를 해야 될 문제고 네. 폐지와 민주당은 일단 정책위 의장은 1월 1일 날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중간에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중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조금 그 기준점을 올리고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예. 조금 더 유예하는 것 이제 이런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냥 그냥 이건 안 되니까 폐지하자 이렇게 가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더 유예하고 기준점을 올리고 그 정도 선에서 저는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때 내도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뭐 수사 결과니 뭐 이런 거 없이 내가 대표가 되면 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조건이 계속 늘어나고 말이 많아지면 이거는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는 내가 발의를 한다고 했지 언제 발의하겠다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한동훈식 화법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우려까지 있는데 당내 그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10명 의원들이 발의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조차도 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용산의 눈치를. 그래서 아직은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본인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씩 계속 조건이 붙는 거 보니까 여전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당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리고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아직은 팔짱 끼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본인이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점도 뭔가 발의를 하고 그걸로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죠, 야당은. 그러니까 맨입으로 말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이러다가 저 회담이 아예 불발되는 거 아닙니까? 무기한 연기되고 이렇게 되면서요? 이게 그런 일은 어느 정도 없어야 될 좀 텐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 근데 어차피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방점은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 같아서 영수회담도 뭐 지금 축하난 이거 진실공방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축하난 전달할 상황은 또 아닌 게 됐잖아요. 아닌 게 코로나 버렸죠. 확진되셔서. 네. 그러니까요. 그거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죠. 예. 택배로 보내면 되는 거죠. 1시간이면 갈 텐데요. 그거를 전화를 했니, 메시지를 보냈니, 안 보냈니 이렇게 공방하는 것도 대통령실답지 않아요. 예.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중에 아마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명품백 받은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그 명품백 준 것은 뭐 접견을 위한 수단이고 또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의 표시다. 막 이제 이런 그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런 수사 결론은 사실은 몇 달 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 때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이런 결론을 낼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얼마 전 권익위 연예의 결론이 날 때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결과도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100번 양보해서 지금 현행 법리상으로만 봤을 때는 처벌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전혀 맞질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관심을 갖는 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최종 수사 보고를 한 이후에 이 검찰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받아들일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결론을 내릴지를 뭐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거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의 이 특검 공세는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검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예전에는 이쪽 국민정서법 이런 뭐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무혐의 종결 처리되면 이후에는 이제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매를 번다고 하죠. 점점 특검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집에 갈 날 받은 사람 아닙니까? 9월 15일 날까지 임기인데 그런데 한 4, 5개월 전 임기 남았을 때도 5월 말까지 다 이 부분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이 계속해서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얘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게 다 뭐 결과적으로 허풍이고 시체말로 뻥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총장이 이제 와서 뭐 한 20여일 남겨놓고 임기를 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열 수 있으면 연다 해도 전혀 실효성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정권은 더 이상은 공정상식 이런 말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는 그토록 사과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이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저는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권익위가 이제 사과는 누가 해야 된다고?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해야죠. 네. 예. 얼마나 사과하고 싶어 했습니까?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 대표에게 막 보내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황제 수사나 또는 권익위의 뭐 종결 처리 여부 또 안타까운 권익위 국장의 이제 그런 고인이 되신 분도 수사기관에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결국 이런 결과를 뻔히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하나만을 놓고 이 사건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경제공동체라는 얘기로 묶어서 뇌물죄로 이렇게 처벌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누가 했어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문제와 이 수사의 메커니즘을 잘 아는 두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오늘 뭐 법리대로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에서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언젠가는 특검 또 언젠가는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은 여러 건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때도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법이 국회 통과해서 이제 갔는데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제 한번 폐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기에 이제 뭐 명품백 의혹뿐만 아니라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뭐 여러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다 담은 그런 특검법도 있고 그렇던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그거는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그 예. 특검법도 이제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저 특검법, 복수의 예. 특검법안들은 현실화되기는 매우 지금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이 저는 계속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그 임기 내에 저 특검법이 현실화될 그 확률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예. 네. 계속 뭐 거부권 또 다시 이제 재의결 폐기 이 수순을 이제 또 밟게 될까요? 그러겠죠. 대통령의 네. 지금까지의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반응 같은 걸 보면, 뭐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을 수용할 일은 만무하죠. 그러나 그래서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또 특검으로 가게 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BBK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김홍일 검사가 이제 그거 무혐의 처리했다가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수순으로 저는 가게 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곡차곡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정권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어제 방송장악 세 번째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제 지난 한 9개월 동안 추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통위원이 원래 5명이어야 되는데 이제 2명으로 이제 지금 돼 있고, 그나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방통위가 파행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당목 추천 2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여당목까지 하게 되면 3명을 이제 추천하게 되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4명 정도 되는 거죠.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지금 탄핵으로 이제 직무 정지가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그 탄핵 소추한 거를 이제 취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 완성체를 만들자고 역제안을 한 상태고, 야당에서는 탄핵은 탄핵이고 여기 이제 3명을 추천하면 2대2로 방통위를 지금 일단은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제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 제안은요, 누가 봐도 뻔한 꼼수인 것이, 만약에 저 이야기를 이진숙 그 위원장 탄핵하기 전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나마 이진숙 방통위원장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5인 체제를 이제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시켜서 직무정지 시켜놓고 지금 이제 부위원장이 아마 그 대행을 하고 있죠. 김태규 위원장이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5인에 예. 속하니까 그럼 그 2분 제껴놓고 3명 중에 2명 야당 몫을 추천하겠다. 2대2가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2대2인데 나머지 그럼 여당 몫 하나도 또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공석인 야당 추천목 2사람, 여당 추천목 1사람을 동시에 추천하고 의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추천목을 먼저 의결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상황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추천목 의원 2명에 대해서 대통령 임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가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여당목 1명 그걸 의결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거 의결하기 전에 2대2 체제로 해가지고 계속 뭔가 공세, 2대2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부재잖아요. 그러면 3명 앉아가지고 2대1로 계속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그 이전에 2인 체제를 정말 2인 체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서 그 자체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지만 그 2인 체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했었던 민주당도 이제는 뭐 똑같아져 버린 거기 때문에 저거는 정말 국민의힘과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정말 꼼수도 아니고요. 저거는 하수 중에 하수죠. 그러면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아니,
여당목 한 명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추천을 하고 의결을 같이 한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마다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겠지만 그것도 약간 좀 마다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2대2가 되면 그러니까 2대2가 되면 하나도 결정되는 게 지금 그렇게 없는 된다고 상황으로 해서. 계속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마나 그래서 이준석 네.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이제 취소하면 해서 5인 체제 보겠다는 복원을 것 같아요. 한 다음에 네. 그때부터 이제 정상화하자 이러면 그런 입장인 것 그나마 뭐 진정성이랄까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지 않나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저 상황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이제 임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면 또 야당 입장에서는 별도의 헌법기관인데 왜 또 헌법재판소 거를 하고 연결짓느냐? 그거는 도저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인정하라는 것인데 예. 애초에 너무 부적절한 인사이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인사청문회도 그렇게 여러 날 하는 초유의 이제 상황이 벌어졌는데 취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스스로 아마 이 탄핵 그 안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고 보자는 것인데 최민희 위원장이 여야 3명에 대해서 다 하겠다, 의결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최영두 간사가 처음에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뭐 이런 꼼수가 있는 건가, 뭐 치열한 수싸움인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오케이 해놓고 그래서 양당 간에 다 지금 이제 이 전략 전술을 온갖 거를 다 동원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난번에 MBC 이제 박문진 이사만 선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원포인트 미션이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건들이 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이사진에 대해서 박문진 이사진 가처분 신청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고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제 MBC 사장 선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새로 그 방통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뜻이고 글쎄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EBS 건도 있고 여러 가지 MBC 뭐 연말에 재승인 건도 예. 있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머리싸움, 두뇌싸움 하는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작 대통령이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해주고 이런 좀 야당에 대해서 국회 통과한 인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으면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를 일이었죠. 그런데 서로 좀 불신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방통위가 이제 정상의 길로 갈지 계속 파행으로 이어질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